자, 반갑습니다. 벌써 5번째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8번째 문제. 그래서 하루에 한 문제씩 정리하시고, 혹시나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 카톡 아이디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그래서 28번째 문제입니다. 버드의 신 도미노 이론.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죠.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제가 예전에 한 꽤 오래전이죠. 한 15년 전에 이거 공부할 때는 하인리 이론과 뭐 버드 이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요즘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100회가 넘어가고 예전에는 한 문제당 한 문제를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한 문제를 적어놓고 가, 나, 다 해서 한 문제에 막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조금만 쉽게 나면 합격자가 엄청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문제를 좀 까다롭게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배치를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인리의 그 도미노랑과 같이 에, 나온 지는 꽤 됐지만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참고 사항이니까 상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이니의 도미노로는 이제 사고의 이제 직접 원인이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라고 했는데 이제 버드는 좀 달라요. 버드의 도미노는 직접 원인을 제거해도 재해는 일어난다는 논리이며 기본 원인을 제거해야만 가능하므로 직접 원인의 전 단계인 기본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뭐 하인리나 버드나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현대의 우리나라의 그 산업재해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아요. 아무튼 버드의 도미노 이론 기본 원인을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제어의 부족, 기본 원인, 직접 원인, 사고 재해인데 이 기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제어의 부족은 뭐다? 관리. 안전관리제가 이미 선정되고 확립된 전문적인 관리 원리를 충분히 이해함과 동시에 아래 사항을 시행하는 건 안전관리 계획 및 자체의 직무계획 책정. 각 직무 활동에서 하여야 할 실시 기준의 선정. 설정된 기준에 의한 실적 평가. 계획의 개선, 추가 등의 수정. 요게 이제 에, 제어의 부족의 관리 사항이고 기본 원인은 사고에는 그 기본적 원인 또는 배후적 원인이 되는 개인에 관한 재반 요인 및 작업에 관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래서 개인적 요인은 어떤 것이냐면은 지식 및 기능의 부족, 부적당한 동기부여, 육체적 정신적 문제. 작업상의 요인은 설비적 결함, 부적절한 작업 기준 및 사용법, 작업 체계 등 재해 직접 원인을 해결하는 그것보다는 기본 원인을 찾아내야 최대 유효하게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원인은 우리가 4M 여기 보면은 4M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원인에는 뭐냐? 직접 원인은 징후를 추구하는 것만으로 재해 예방할 수 없으며 재해 발생 기본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연속적인 재해 예방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다. 사고 접촉. 버드의 재해 사고 비율은 1대 10대 30대 600에서 보는 바와 같이 630건의 물적 손해만 또는 손해가 없는 사고에 해당된다. 이 중 물적 손해만 생기는 사고는 4.7%, 무손해 사고, 아차 사고는 93.6%다. 재 손실은 직접비와 간접비 1대 5이다. 그래서 버드의 신도미넌을 보시면은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 중상이 1이고 상해가 10. 사람이 안 다치고 이제 물적 손해만 생긴 게 4고, 그다음에 손해도 없는 아차 사고 600건습니다. 상해도죠, 상해도. 손해도 없는 아차 사고가 600건에서 여기 물적 손실과 그 상해도 손해가 맞춰서 합치면 630건에 이제 예, 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드의 이론에서는 기본 원인을 제거해야 되고 기본 원인은 뭐다? 우리가 포엠, 포엠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버드의 재입이 이제 이것도 오래전에 나온 문제인데 미국의 보험학자 버드는 397개 회사에 175만 건의 사고 보고서를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얻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중상 또는 사망이 1이고 상해는 10이고 물적 손실만의 사고는 30, 상해도 손해도 없는 그 아차 사고가 600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하이니는 1대 29대 300 법칙이고 버드는 1대 10대 30대 60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용 보시면 1대 10, 30, 600이라는 비율을 도출한 하이니의 물적 손해만 생긴 무상의 사고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물적 손해만 생긴 경우라도 언제든지 경상이사의 인적 지혜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흔히 사고 시 인명피해는 없고 단지 물적 피해만 있다고 하여 안심하고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 따라서 제 범위는 10위권의 인적, 여기 1하고 10위권의 인적 상해뿐만 아니라 30건의 물적 손해, 600건의 아차 사고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것이다. 그래서 뭐 이 이론에 따지면은 이제 뭐 우리가 그래서 아차 사고 때문에 예전에 뭐 아차 사고 뭐 경진대회도 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하인리의 1대 29대 300 법칙과 버드의 이런 1대 10대 30대 600의 법칙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번째 문제입니다. 위험성 평가 중 결함무슨 아까 앞전에 잠깐 설명드렸죠? FTA,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좀 설명해라 이겁니다. 정의는 FTA는 특정 사고, 타 이벤트 원인을 연역적으로 분석하여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즉 시스템 고장이나 사고 발생 인과관계를 논리 게이트를 이용해 도회적으로 분석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서 연역적 방법이 뭐냐 어떤 구체적인 그 사건을 놓고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해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사고의 기본적인 장치 이상과 운전자의 실수로 분석할 수 있다. FT 논리를 구조를 확률의 형태로 바꾸어 정량화할 수 있다. 모장이나 재해 요인의 정성적 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재해 발생 이전의 예측 기법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 재해 현상으로부터 재해 원인을 연역적으로 분석하므로 재해 현상과 재해 원인의 상호관계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안전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 이거는 130회 1교시에 이제 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출제가 됐었고, 이런 것들은 뭐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FTA에 의한 재연구 사례 순서는 제1단계 톱 사상 선정, 2단계 사상의 재해 원인 규명, 3단계 FT소 작성, 4단계 개선 계획의 작성. 작성 시기는 기계 설비에 설치 가동할 경우, 고장을 요구했을 때,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하고, FTA 활용 및 기대 효과는 사고 원인 규명의 간편화, 원인 분석의 일반화, 사고 원인 분석의 정량화, 노력 시간의 절감, 시스템의 결함 진단,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그래서 FTA는 한번 좀 정리를 하세요. 우리 상식선에서 아주 오래된 분석 기법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결함 분석에서 컷 세트와 최소 컷 세트, 뭐 패스 세트, 최소 패스 세트가 한번 이게 131개 출제됐는데 요 내용과 좀 다르게 출제됐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요거 31번도 FT와 ET의 차이점을 설명하죠. 요것도 앞에서 많이 이제 읽어드렸으니까 요것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는 굉장히 오래전에 출제가 됐어요. 제가 공부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은 안전한 사람들은 또 기본적인 방법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개념을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2번 재예방의 원칙. 이거는 111의 4교시에 출제가 되고 상당히 오래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참고 사항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예방의 4원칙은 손실 우연의 원칙, 원인 계기의 원칙, 예방 기능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이 있다. 그래서 대책 선정의 원칙 3위 설명드렸죠? 이거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인포스먼트. 그래서 3위는 기술적 대책, 교육적 대책, 규제적 대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환경적 대책까지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예방의 4원칙은 손실우의 원칙, 원인계기의 원칙, 예방기능의 원칙, 대책선정의 원칙. 그래서 손실우의 원칙은 재해 손실은 사고 발생 시 사고 대상의 조건에 따라 달라짐, 우연성에 의해 결정되고 원인계기의 원칙은 사고 발생과 그 원인 사이에는 반드시 필연적 인과관계가 있다. 사고와 손실과의 관계는 우연적이지만 사고와 원인 관계는 필연적이다. 뭐 이런 거. 3번 예방 기능의 원칙. 재해는 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 가능하다. 그래서 대체 선정의 원칙.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번. 안전관리를 위한 시각 표시 장치의 목적 및 시각 표시 장치에 식별을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설명하시고, 이거는 132의 2교시에 최근에 출제됐고,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좀 한번 정리하시고, 여기 있는 답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한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추가로 또 좀 정리하실 때 추가로 좀 더 삽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 관리를 위한 시각 표시 장치의 목적 및 시각 표시 장치의 식별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132에 2교시 됐고, 시각 표시 장치의 목적은 첫 번째, 전하고자 하는 정보가 복잡하거나 긴 경우, 언제든지 다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시끄러운 곳과 움직이지 않을 때 사용한다. 요거에 이제 목적이고, 전하고자 하는 정보가 복잡하거나 긴 경우, 언제든지 다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 번째,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네 번째, 시끄러운 곳과 움직이지 않을 때 사용한다. 그래서 이게 목적이고, 두 번째, 식별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조도입니다. 조도는 뭐 이거 지도 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광도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 거고, 물체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밀도, 물체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밀도가 조도다. 그래서 이거는 광도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 것이고, 일육수는 1촉광의 점광으로부터 1m 떨어진 공면에 비치는 빛의 밀도, 이게 이제 일육수고, 대비는 표면의 광도와 배경의 광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척도. 그래서 표적의 광도와 배경의 광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척도. 표적의 배경보다 어두운 경우는 대비값이 플러스 100% 0% 사이. 표적이 배경보다 밝은 경우는 대비값은 0에서 무한대 사이. 그다음 시간. 노출 시간이 클수록 식별이 커진다. 이동. 표적 물체나 관측자가 움직이는 경우 시력이 감소한다. 광도비는 시야 내에 있는 두 영역의 광도비. 광속도 발산도는 단위 면적당 표면에 반사되거나 방출되는 빛의 양, 반사율은 표면에 도달하는 조명과 광속 발산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다음 세 번째 문제, 안전관리를 위한 표시장치의 목적 및 시각 표시장치의 식별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설명하셔서, 저는 뭐 이 정도로 간단히 정리했는데 여러분들은 좀 더 정확하게 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내가 정리한 걸 암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장황하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쉽지가 않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쉽게 또 표를 사용한다거나 막 그림을 삽입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두 문제 암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번째,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공정안전보고서 PSM의 제출 대상 업종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세부 사항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는 중대산업사고, 화재, 폭발, 유해물질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유유위험 설비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심사받는 문서다. 그렇죠? 지금 이 공정안전보고서에 제출되는 업종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 세부 사항은 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법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꼭 그 법에 있는 그대로 적으면 만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개요, 본론, 결론을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공정안전보고서가 어떤 건지 이제 아셨고, 4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은 원유 정제처리사 이런 사업장, 기타 석유 정제물 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1호 또는 제2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런 거 다 암기해야 되냐? 암기하면 좋은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원유정제업, 기타 석유 정제물 물 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 다만까지도 암기하면 좋지만 다 그렇게 못 암기할 때는 플라스틱 제조까지 암기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네 번째, 질소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레질 화학 비료 제조업 등 질소질 비료 제조업, 복합 비료 및 기타 화학 비료 제조업 중 복합 비료 제조업. 여섯 번째, 화학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재 제조업. 일곱 번째, 화학 및 불꽃 제품 제조업.
이게 암기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127회 4교시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철지는 느낌이 있지만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44조 공정안전보세 내용은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그 밖에 공정성과 안전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고시하는 사항, 뭐 이런 것들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정안전보고 제출 대상 업종 요거죠. 그 다음에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세부사항 요겁니다. 세부사항은 공정안전자료, 공정연선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35번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설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물어볼 수도 있어요.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 세부사항 및 뭐 공정안전보고서에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설비, 여기까지.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여의 저장 및 사용 설비, 도매, 소매시설, 차량 등의 운송 설비, 액화 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 석유가스 충전 저장 시설, 도시가스법에 따른 가스 공급 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에서 법에 그대로 있는 거는 그대로 쓰시면 정답이다. 가능한 한 법 가깝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조문 같은 거 있잖아요. 헷갈리시면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앞에 조문 문제 자체에 산업안전보건법 뭐 제43조 이렇게 법 조문이 명시되어야 되는 게 정확한 문제예요. 그래서 43조다, 뭐 44 잘 모르는 경우에는 뭐 43조인데 47조다. 그러면은 밑에 거를 제대로 썼다 해도 어, 좀 감점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으면은 헷갈리면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에 작성하지 않은 설비까지 이렇게 정리했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에 포함해야 될 사항 이거는 102회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에서 포함해야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정안전제로, 그다음에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 위험에 따른 사고 예방 피해 최소화 대책. 그렇죠? 그래서 공정안전제에는 취급 저장하고 있거나 취급 저장하는 유해 물질의 종류 및 수량, 유해 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 보건제로 유해 위험 설비의 목록 및 사양, 유해 위험 설비 운영 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되면 각종 건물 설비의 배치도, 폭발 위험성 구분도 및 전기 단순도, 위험 설비 안전 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이게 이제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정 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 위험에 대한 사고 예방 피해 최소 대책. 공정 위험성 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위험성 평가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 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사고 예방 피해 최소 대책의 작성은 위험성 평가 결과 잠재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성평가 방법입니다. 체크리스트법, 상대순위 결정법, 작업자 실수 분석, 사고 예상 질문지 분석, 위험과 운전 분석, 이상 위험도 분석, 결함수 분석, 사건수 분석, 원인 결과 분석, 과목부터 과목으로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자 평가 기법. 그래서 어,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102회에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출제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용이 있잖아요. 공정 위험성 평가서에서 이제 허용되는 사용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 상대순위 위험성 결정, 작업자 실수 분석, 사고 예상 질문 분석, 위험과 분석 분석, 이상 위험도 분석, 결함수 분석, 사건수 분석, 원인 결과 분석. 요거는 다 어떤 위험성 평가인지는 우리가 조금 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안전운전 계획은 가번 안전운전 지침서, 설비 점검 검사 및 보수 계획, 유지 계획 시 계획 및 지침, 안전 작업 허가, 라, 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 근로자 등 교육 계획, 가동정 점검 사항, 변경 요소 관리 계획, 자체 감사 및 사고 조사 계획. 자,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비상조치 계획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 인력 보유 현황, 사고 발생 시 각 부서 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 체계.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 계획, 주민 홍보 계획.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건 37번 문제 할 건데, 아무튼 요 문제는 조금 차이 지났더라도 앞에 나온 이 문제 있죠. 이 문제는 최근에 또 제출 예산 업종과 공정안전법 포함시켜 세부사항 이런 것들은 어, 또 나올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다섯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문제씩 제가 잘 정리하라는 것만 따라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엑기스가 없어요. 기숙사 제도가 주관식이기 때문에 어, 빨리 내가 승부로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시험을 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봤는데 내가 정리한 문제에서 150문제 안 나왔다. 그러면은 또 새로운 문제를 쫓아가면 합격을 못 합니다. 그 문제에서 안 나왔다는 거는 그 해 시험이 신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신규 문제를 쫓아가지 말고 지금 공부했던 것들의 답안지의 작성, 그 답안 그 기술 수준을 더 높여야 돼요.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떨어진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못 써서 떨어진 게 아니라 다 아는 문제를 감점을 너무 많이 받아서 떨어진 경우가 더 훨씬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과도 같아서 한번 많이 1차 합격되면 그 다음엔 좀 덜 합격시키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어느 정도 수준에 갖다 놓고 요번에 참 쉽게 나왔는데 내가 뭐 53점 맞았다. 그러면 좀 기다리셔야 돼, 또. 그때 합격하지 못하면 또 1, 2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빨리 내 수준을 올려놓고 시험을 꾸준히 보고 평이한 회차에서 합격해야지 어려운 회차에서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 합격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